감동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온 빌립송입니다. 네. 정말 엄청난 하루, 대단한 이벤트죠. 예, 정말 감동입니다. 또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우리 사업 가족들을 보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영광이고요. 보니까 오늘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예, 어저께 오늘 뭐 몇천 명 오신 것 같은데 또 저를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저를 처음 뵙는 분들 있으면 한번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혹시 사업을 아직도 1년, 2년 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계신 분들 적어도 3분 이상 다시 한번 악수를 하시면서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에 계신 분 너무 좋아하시네. 네. 네, 그래요.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치고 올라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멋지죠? 대단합니다. 우리 유니스틱 코리아 자랑스럽습니다. 세계에서 봤을 때도 엄청나고 자랑스럽고요. 그런데 사업이 이렇게 발전되고 성장할 때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죠. 그 가운데는 많은 사업가들과 리더들의 희생과 열정과 또 노력을 통해서, 눈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먼저 격려를 올리고 싶은데, 우리 이진성 대표님, 또 이어서 이진옥 대표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아울러 좌로 우로 한번 보세요. 여기 탁월한 리더십들 많이 계십니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마음 깊이 축하를 돌립니다. 박수. 요즘 보니까 한국만 뜨는 게 아니라 한국말도 뜨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느끼게 됐냐면, 미국에서 있던 일입니다. 한국 오기 전에 미국에서 파트너 2분하고 백인 동네에서 런치 미팅, 점심 미팅을 하고 나서 레스토랑트 앞에서 나와 있는데, 갑자기 뜻밖의 미국 여자분이 오셔서, 보니까 30대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더니만 머리가 노랗습니다. 눈이 파랗습니다. 그런데 딱 오시더니, 백인 동네예요. 예, 한국도 아니고 LA도 아니고. 그런데 딱 오더니만 한국말로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니, 이 백인 동네에서 또 한국말을 하는 백인이 계시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You speak Korean. 한국말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분은 또 한국말로 답을 하세요. 네, 한국말을 배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또 영어로 대답합니다. So how? 어떻게? Why do you speak Korean? 어떻게? 왜 한국말을 배우고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인터넷으로 통해서 배우고 있으면서 BTS 때문에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웃었습니다. BTS 지금 군대가 있는데, 그리고 또 BTS를 또 한국말 한다고 또 만나는 것도 아닌데, 아무튼. 그리고 또 LA,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LA 가보시면 한인타운이 있습니다. 그 미국 도시에서 한국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는 이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갑자기 좀 덩치가 크신 미국 여자분이 들어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좀 뚱뚱하신 분이, 그러니까 한국 분 2분이 저기 코너에서 소근소근 조용하게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여자 저렇게 먹어대 갖고 돼지같이 막 이런 말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띵 하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이 여자분이, 백인 여자분이 나가면서 한국말로 인간들은 말 조심하라고 그러대요. 예, 참. 하여튼 요즘 한국말이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한국말을 잘합니다. 원래 잘한 게 아니고, 저는 미국 7살 때 미국 가갖고 한국말을 많이 배웠어요. 노력하고. 그런데도 좀 서툴 때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제가 영어권이기 때문에 영어가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영어로 이 안에서 통역을 하다 보면 버퍼링이 될 때도 있어요. 네. 하여튼 제 스토리를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저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 손 붙잡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아버님은 애국자세요. 평생 군인이시고요. 터프하십니다. 베트남 전쟁도 갔다 오시고요. 뭐 국제시장 영화 보신 분들은 아버님 스토리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터프하세요. 그리고 늘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 국기가 방에 안방에 있어요. 그런 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늘 하시는 말이 대한민국, 한국이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시고요. 진짜 새벽 기도서부터 기도를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1시간씩 하십니다. 그런 이제 부모님 말에서 이제 자랐는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님이 식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렇게 저녁 먹고 있는데, 여보, 우리 미국으로 이민 가자고. 그러니까 이민 말이 나오자마자 밥상이 날아갑니다. 예, 저 엊그제 같이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무슨 이민을 가냐고, 내 나라 여기 있는데 어디 갔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무서웠습니다. 아버님이 터프하십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그랬는데, 약 1년 동안 어머님께서 로비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배운 것이 이 여성 파워, 여자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남자들은 육적으로 힘 쪽으로 강한지 몰라도 여자분들은 무서워요. 보니까 물방울이 바위를 깎듯이 로비를 하시는데 나중에 그 터프한 아버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이민 갔어요. 이민 갔습니다. 갔는데 솔직히 말이 이민이지 고생 직사게 하셨어요. 우리 다. 참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예, 정말 학교에 올 때마다 울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민 생활을 어렵게 힘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크리스마스 때인데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밤늦게까지 일하시고, 근데 이 이민 생활 때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왜 어렵고 힘들어하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가족 사진 있죠? Photo albums, family photo album 보니까 한국에 있었을 때는 그래도 옷 입었고 그 뒤에 그늘 세트가 있고 군인 아저씨들이 쫙 빼입고 격려하고 기사 선생님도 있고 뭐 잘 나갔어요 아버님이. 근데 미국에 오니까 사진이 몇 개 없네. 예, 그리고 또 초라해. 어렵구나, 힘들구나. 아무튼 오늘날 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이에요. 아버님이 늦게까지 밤 12시, 1시까지 일하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이 우리 셋 갖다 놓고 이제 저녁 식사하고 있는데, 막내가 이제 어리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엄마, 크리스마스 시즌 때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야 된대요. 참. 지금 밥 먹고 살기 힘들 죽겠는데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고 있는 막내 동생. 그러니까 어머님이 밝으세요. 웃으시면서 그래, 크리스마스 트리를 잊어먹었네 하고 한 이틀 있다가 뭘 갖고 오셨는데 크리스마스 트리 뭐 비슷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갖다 놓고 있었습니다. 또 하루 이틀 지나니까 또 막내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또 어머님이 활짝 웃으시면서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잊어먹었구나 하고 종이, 가위, 스카치 테이프를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셋이서 나란히 앉아서 빈 박스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빈 박스를 1개 만들고 포장을 하고, 빈 박스 2개 만들고, 빈 박스 3개를 만드는데 갑자기 막내 동생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나 싫어! 나 진짜 선물 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머님이 갑자기 후다닥 뛰셔갖고 화장실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제가 크니까 가서 따라갔어요. 왜 들어가셨나? 문이 잠겨 있어요. 귀를 닫으니까 어머님이 자식 새끼들 듣지 말라고 타월을 갖다가 입에다 대시고 엉엉 울으시는데,
저는 아직까지 사람이 그렇게 슬프게 우는 것은 아직도 못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민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고등학생이 됐어요. 고등학생이 되면서 아버님이 딱 부르시대요. 아버님이 부르시면 우리 다 무릎 꿇고 앉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이제 좀 있으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네 예비가 도비에 없다. 미안하다. 딱 그러시면서 네가 대학교를 가려면 장학금을 타든지 일을 하든지 군대를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충격스러웠습니다.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를 머리가 좋아서 간 게 아니라 노력으로 갔어요. 졸업을 하니까 취직이 되더라고요. 미국 회사, 근사한 회사에서 취직이 됐습니다. 죽으라 이랬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일만 하니까 7년이 금방 가대요. 일만 하니까 부사장님 아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저 동양 사람 미국에서 성공했다고. 왜? 미국 비서들 있죠? BMW 325i 시커먼 거 타고 다니면서 알마니 1000불짜리 양복 입고 짝짝 미국 사람들이 그랬어요. 성공했다고. 보니까 저도 성공한 것 같아요. 돈 좀 만지고. 근데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뭐가 좀 빠졌어. There is something missing. 뭔가 보니까 제 삶 속에 시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I find out that there's a seesaw in my life. At the playground,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죠? 돈, 시간이 있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돈 좀 만졌어. 근데 이쪽 보니까 여유 여자도 없어요. vacation vi자도 없어요. 와, 그래서 나만 그런가 하고 조사를 시작합니다. 조사를 시작하면서 회사 선배들 보니까 뭐 별 볼 일 없어요. 왜? 회사 사장, 회장 눈치 보느라고 비전이 없어요. 또 다른 선배들 만납니다. 많이 만납니다. 저는 점심 저녁을 사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Hey, John, Mary, Jeff, Mike, how are you? 요즘 어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다 답이 비슷비슷해요. 뭐 그냥 그렇지. I'm fine. 근데 제가 봤을 때는 I'm fine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물어봅니다. 또 캡니다. 시간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결과가 와우. 그 많은 선배들이 100%가 아니라 150%, 200% 올인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일에, 자기 일, at their work, at their career.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근데 무리를 하다 보니까 건강이 망가지고 삶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이거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남편이 와이프를 잘 몰라요. 한 집에 살면서 와이프가 남편을 몰라요. 하물며 부모가 자식 새끼들을 몰라. 자식 새끼들이 또 부모를 몰라. 근데 제가 자식 새끼 하니까 또 웃는 분들이 계시네. 저도 그것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고민을 했어요. 보니까 새끼는 욕인데 자식 새끼 하면 욕이 아니래요. 이 한국말이 참 대단해요. 머리가 좋아야 돼요. 저를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자면 이 언어, 물이 흐른다. 이 표현을 영어로는 몇 개밖에 없어요. 단순합니다. Water is drizzling, water is pouring, dripping. 근데 한국말로는 보니까 물이 콸콸콸, 좔좔좔, 질질질, 찔찔찔, 쩔쩔쩔.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뭘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지네. 그리고 또 한글 한 단어가 있는데 뜻이 여러 개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미국 영어로는 상상도 못합니다. 뭐 만수무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도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자식 새끼들이 부모를 모르고 부모들이 자식 새끼들을 모르는 거예요. Wow, this is not it. There's got to be a better way. 보다 더 나은 길이 있을 텐데 하고 저는 고민합니다. 답이 없으니까 딜레마 빠집니다. 딜레마 빠진 가운데 어느 날 우리 회사 부사장님이 저를 딱 불러 들어가면서 우리 같이 점심하재요. 점심?
그래서 미국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LAX 공항에 도착하면 그 옆에 The Proud Bird라는 근사한 레스토랑가 있어요. 거기 앉아 있으면 비행기가 내려가고 올라가는 데를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점심하재. 그래서 오케이 만났죠. 근데 만나서 점심 주문을 하고 제 앞에서 말 없이 갑자기 뭘 꺼내드리면 툭툭툭툭툭툭 하고 툭툭 져서, 그리고 혼자서 말 없이 홀짝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말도 안 하길래 제가 물어봤죠. Hey, what is that? 야, 뭐냐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눈이 큰 거 아시죠? 근데 이분은 또 놀란 눈으로, 눈이 이렇게 크게 놀란 눈으로 눈알이 이만해요. 그러면서 You don't know BioSlife? 그러는 거예요. BioSlife를 모르네. 모르니까 물어봤지. 그러면서 심혈관 질환, Heart disease is the number one killer of both men and women today. 남성 여성 인종차별 안 하고 심혈관 질환 넘버원 킬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저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제 보니까 STP를 한 거예요. 쇼더 플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거기서 감동받고 너만 먹지 말고 나도 한 개 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저도 다 먹고, 그때 제가 누굴 만났습니까? 유니시티를 그때 만났습니다. 어떻게? 제품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1년 안 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데요, 집에서 혼자서 몰래 홀짝홀짝 드시지 마시고 나와서 공기적으로 되도록이면 앞에서 사람들 있는 데서 드시면, 만약에 그 부사장님이 집에서 홀짝 혼자 드시고 집에 나와갖고 제 앞에서 안 먹었으면 제가 유니시티를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유니시티를 하는 바람에 그분 팔자가 바뀌었죠. 예. 아무튼 그래서 유니시티를 만나고 제품을 먹으니까 너무 좋아. 에너지도 좋고 뭐 정말 제 숫자들이 정상이 되면서 밸런스가 되면서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옆에서 그러는 거예요. By the way, there's a business. 사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business? 무슨 사업? 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딱 물어보는 게 안전망이 있냐요. Do you have a safety net? Safety net? 안전망이 뭐야?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어렸을 적에 그 서커스단들이 하늘 높이에서 그네놀이를 하는 걸 봤어요. 한 적이 있는데 남자 한 분이 그 그네를 놓치면서 그 높은 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니까 관중들이 죽는 줄 알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떨어지면서 커다란 망이 있더라고요. 망에서 떨어지니까 출렁출렁 하면서 죽지 않고 살은 거예요. 그래갖고 보니까 그게 안전망이야. 그래서 그러면서 안전망을 같이 만들재요. 같이 부업으로 만들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솔직히 유니시티를 만나기 전에 이 회사 저 회사 참 많았어요. 아직도 많고 별의별 회사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격이 꼼꼼한 데다가 제가 백그라운드 전 직업이 대기업, 중소기업들을 옮기면서 트랜스퍼 하는 그 회사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를 도우려면 그 회사와 그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보니까 이것도 조사를 해야겠다 하고 했는데, 저는 5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회사, the company. I looked at the company. 회사 보니까 역사, heritage가 100년이 넘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에서 역사, heritage가 100년 넘는 회사들은 많이 없습니다. 머세디스 벤츠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다른 회사들, 대기업들, 중소기업들은 빚덩어리에 앉아 있는 거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 넷플릭스 회사 아시죠? 넷플릭스 회사도 어마어마한 빚덩어리에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아세요? 찍어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중소기업 다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 회사는 빚이 없네. 오 마이 갓.
그리고 회사 문화, 회사 경영진, 회장님, 자, 시간이 지나가서 이제 말씀드리지만 저도 회장님 뒷조사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서 보니까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맑아야지 아래에 있는 물도 맑다고 있는데, 보니까 제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뭐 제가 많은 CEO 대표들하고 일을 하면서 회사들을, 그래서 90년도에 뭐 기아도 올 때도 제가 대표고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CEO 딱 보면 감이 있어요. 아세요? 많은 대표들, 많은 회장들이 사업을 하면서 딴짓하면서 회사 말아먹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블룸버그 읽어보세요. 허구한 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 받고 조사를 시작했는데, 보니까 어디서 감동을 받았냐면, 다른 회사들은 자기가 회장이면 자기 자식들이 있으면 곧장 바로 올리더라고요. 뭐 이사, 부장, 뭐 부사장 이런 식으로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을 갖다가, 그래갖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식들을 갖다가 밑바닥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다, 이 자세가 정신이 맑다, 좋다. 그래서 회사 보니까 진짜 단단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본 것이 제품입니다. Products. The second thing that I looked at was the products. 제품들이 보니까 건강식품, 면역, 예방, medical food,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장에 싸구리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로서 as a consumer, how do we know? 소비자로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좋은 것이, 제가 보니까 질문 2개 물어보면 게임 끝납니다. If you ask 2 questions, the game is over. 첫 번째는 Are you in the prestigious physician's desk reference? PDR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요? 간단한 질문입니다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PDR은요, 한 나라 두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모든 MD 사무실 또 병원에서 레퍼런스 가이드로 활용하고 신뢰하는 가이드예요. 근데 그 안에는 실질적인 과학적인 증명, actual medical scientific proof가 없으면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두 개가 아니라 몇 개가 들어와 있대. 와우. 두 번째 질문. Do you have clinical studies? Do you have any kind of studies? 스터디가 있냐 없냐. 근데 솔직히 요즘 어떤 영양 건강식품 회사들이 스터디를 합니까? 비싸서 못해요, 안 해요. 근데 우리는 unicityscience.org 들어가면 쫙 다 나와 있죠. 멋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보니까 자기 제품 나쁘다는 회사 없어요. 다 무조건 좋대. 왜 좋아요? 그러면 무조건 좋대. 왜 좋아요? 근데 그 시대는 지나갔어요. 요즘 엄마가 뭘 갖고 딸한테 와서 애야 이게 몸에 좋대요 하고 주면요, 자기 딸은 방에 가갖고 칙칙칙칙 찍어보고 리서치하고 나서 엄마를 가리키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은 거짓말을 못해. 이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진리는 꼭 올라오거든요. 정말 1년이든 6개월이든. 그러다 보니까 다른 회사에서는 자기 제품을 갖다가 요만한 걸 갖다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걸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죠? 뻥이라고 그러죠. 거짓말. 그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그래서 광고를 그러니까 더 전달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company, products. 세 번째로는 뭘 봤을까요? 타이밍을 봤습니다. 타이밍. 제가 봤을 때는 회사가 아무리 좋고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시간 낭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은 기업들을 도왔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제가 긴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 전에는 뭐예요? 사업하면서 다 겪으셨죠? 콧방귀 끼는 사람들 많았어요. 뭐 저 비웃고 뭐 별의별 소리 다 듣고 잘났다고. 그런데 코로나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 미국 얘기입니다. 오늘 북미에서
5명에서 4명이 아침에 뭘 홀짝홀짝 먹고 있대요. 아침마다 매일. 보니까 우리는 브랜드만 바꿔도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이 타이밍이 한국말로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절호의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거래, 멤버십 사업, 디렉트 마케팅, 멤버십 마케팅, 이때가 온다가 아니라 벌써 왔습니다. 아시죠? 코로나 때도 그렇고 요즘 보세요. 북미에서 세계적으로 이 멤버십 마케팅을 embrace 하지 않고 무시하고 곧방구 낀 회사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거나 파산 가운데 있습니다. 보세요. 미국에서 Sears, JCPenney, Macy's 줄줄 있어요. 한국의 롯데, 현대, 백화점 수준입니다. 몇백 개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면으로는 이 멤버십 마케팅을 embrace하고 끌어안고 같이 이 방식을 한 것은 뭐예요? 뜨고 성장하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타이밍이에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company, products, timing,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요. 4번째는 수당 플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비즈니스 모델, 비즈니스 사업을 하려면 방식이 참 많죠? 그런데 정말 요즘 시대 이 인텔리전스 시대에 또 인포메이션 에이지에 뭐예요? 이렇게 타이밍하고 이 비즈니스 모델이 탁월한 회사가 없다고 저는 봐요. 왜 하냐? 제가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니스티를 만나기 전에는 제가 성격이 꼼꼼하고 이런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어서 한 개도 가입 등록을 안 했습니다. 저는 유니스티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에요. 명함 바꿀 필요도 없어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어마어마한 이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다른 흉내를 내는 회사들은 있어요. 짝퉁 있어요. 매년마다 제가 외국에서 있기 때문에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꼭 그랜드 오프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조사합니다. 뒷조사 확실히 합니다. 그러면 참 마음이 슬퍼요. 왜? 내 모국 고국에서 회사 같지도 않은 회사, 제품 같지도 않은 제품 갖고 그랜드 오프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고 마음이 아픈 것은 그걸 또 따라가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 그러니까 여기서 1년, 저기서 3년, 여기서 5년 왔다 귀신 마냥 저기 갔다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니까 세월만 가고 우리는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지역에는 물이 있다, 운물을 판다, 깊이 판다. 그래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길로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부든 뭐예요?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계속 파면 뭐예요?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닙니다. 올바른 차를 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 모델 참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유니스티 같이 이렇게 탁월하게 정말 슬기스럽게 대단하게 폐하는 회사가 없어요. 아직까지 못 봤어요. 있으면 말해 주세요. 제가 뒷조사하겠습니다. 그래서 company, products, timing, business model, business plan. 5번째로는 뭐예요? 제가 봤을 때는 culture, 문화, 이 color, 이 우리 culture입니다. teamwork.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많은 회사들을 돕다 보니까 아세요? 회사들마다, 기업들마다 그 안에 문화가 있어요. It's called organizational behavior culture. 있어요. 근데 다 달라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뭐 리더들 많이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문화, 우리 지금 현재 사업, 유니스티 사업하면서 우리 내 그룹 문화가 아름답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시요? 네, 아름다워요. 제가 유니스티 사업가이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평하게 봐도 아름다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돈 주고도 못 삽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어도 못 합니다. 이거는 진짜
컬러가, 그러니까 색이 비슷한 분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문화 정말 탁월한 겁니다. 이건 복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화, 이런 컬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는 리더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축하드리고 대단한데, 저는 그래요. 이 5가지를 보면서 정말 느낀 것이 이거다. 그래서 마음에 다가와서 저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부업으로 사업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많이 계시네.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는데 알고 보니까 제 부사장님이 스폰서가 저보다 사업 일주일 선배야. 사업을 제대로 하시는 스폰서님은 비행기로 6시간 동부에 계세요. 그러니까 오려면 하루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익사이팅하고 마음이 결정이 됐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오신 분들은 아시지만 LAX 공항 옆에 메리엇 호텔이 있어요. 메리엇 호텔에서 거기 오디토리움이 큰 게 있는데 거기서 10명 시작해갖고 7명, 10명 시작해갖고 20명, 30명, 500명, 700명 하면서 계속 성장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힘들 때도 있어요. 예, 넘어질 때도 있어요. 자빠질 때도 있어요. 예, 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지는 거 무서우면 편리점에서 일해야죠. 편리점이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넘어지고 털고 또 일어나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세게 자빠졌어요. 세게 잡았다서요. 미국 분이 파트너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Next Thursday, 목요일 저녁 7시 반마다 7시 반 미팅이 있거든요. 목요일마다. 그때는. 그래서 그때 5명을 데려오겠대요. 그래서 감동받고 5명?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을 데려온. 일주일 너무너무 해피했습니다. 예. 물도 맛있고 음식도 맛있고, 예, 너무 하늘도 밝고. 목요일 날에 왔어요. 저녁 좀 일찍 나갔어요. 7시 되고 7시 반, 8시, 8시 반, 9시 반 미팅 다 끝났는데도 5명은 둘째치고 본인이 안 나타났네. 예, 지금 웃을 수 있죠? 예, 그때는 제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예, 정말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업을 해요.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 나라에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아세요? 스폰서가, 예? 밉든 안 밉든, 예, 존경을 하든 안 하든 스폰서가 내 옆에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아세요? 외국 나가갖고 외국 사람 갖다 놓고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예,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 혹시 스폰서가 비행기로 6시간 가야지 만나시는 분들 있으세요 혹시?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라면 점심 저녁을 사서라도 스폰서님 따라다니면서 으쌰으쌰 할 것 같아요. 한국이 부럽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그래서 세게 넘어지니까 자빠지니까 일어나기 싫더라고요. 목요일날 저녁 미팅 끝나고 집에 갔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12시가 넘었어요. 딱 보니까 화장실에 얼굴이 제가 딱 보이네요. 보니까 제가 왜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지. 아니, 전 회사에서는 잘 나갔다고 성공했다고 막 비서들이 있고 그러는데 지금 뭐야 너? 딱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거울을 보면서 그럽니다.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너 바보 아니야? 너 또라이 아니야? 이거 되는 거야?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옵니다.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다운되어 있으니까 스폰서님이 비행기 타고 오대요. 예. 하러 와갖고 같이 저녁을 하재. 저녁을 하면서 앞에 이제 딱 앉아 있어. 그러면서 첫 질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Why are you doing this business? 이 사업을 왜 하냐요? 와, 이 질문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거 있죠.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왜 사업을 하다니 더 건강해지고 돈 많이 벌고 더 성공적으로 살려고 하려고 말을 하다가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보는 스폰서님이시니까. 그래서 시뻘겋게 이렇게 말도 안 하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Do you have any goals? 목표가 있냐요? 목표? 그게 뭐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90% of people have no goals. 90%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90%가 목표가 없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버릇대로 양치질 세수하고 하루를 시작한답니다. And only about 7% have a general idea of what their goals are, but nothing specific. 약 7% 정도가 대충 목표 아이디어는 있지만 자세한 건 없대요. 그러면서 약 2 to 3% only have a written documented goals and they know what their short-term and long-term goals are. 그러는 거예요. 약 2, 3%밖에 적어서 short-term, long-term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Where are you? 어디니? 아유, 그걸 뭐에 물어봐. 당연히 90%지.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물질적인 목표가 있냐요? 물질적인 목표? What is that? 그러니까 a materialistic goal. 그러면서 이것 대해서 물어보고 차 대해서 물어보고 또 집 대해서 물어보고 그러면서 집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물질적인 목표가 없으니까 한 개 만들재. 그러면서 집이 어디서 사냐요? 어딘지 말해 줬죠.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꿈을 꾸재요. 그리고 또 한번 꿈을 크게 꾸재요. 예,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Where do you live? What kind of place do you live? 어디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What kind of a house do you want? 어떤 집을 원하세요? 방이 몇 개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걸 그러니까 상상을 하래요. 꿈을 꾸래요. 꿈을 크게 꾸래요.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방 5개 그러니까 good. 그러면서 차가 몇 대 될 수 있냐요? 차? 크게 생각하라니까 4대. good. 그러면 드라이브에는 몇 대? 차 드라이브에 7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눈이 또 커지면서 good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이 색깔이 뭐냐요? 이 집 색깔. 집 색깔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상상을 하래요. 꿈을 꾸래요. 꿈을 크게 꾸래요. 그러면서 계속 물어봅니다. 끝에 가서는 그러는 거예요. 이 집이 어딨니? 집을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상상하래요. 꿈을 꾸래요. 그래서 그때 보니까 베벌리 힐즈가 제일 으리으리했어요. 그렇죠? 베벌리 힐즈 아시죠? 근데 남쪽으로 바다 쪽으로 더 으리으리한 동네가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 그러니까 good. 그러면서 그 집을 사진을 찍으래요. What? 어떻게 찍어? 그러니까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가면 거기에서 허락한대요. 그래서 일주일 후에 남의 집 사진 찍어 왔어요. 그리고 저는 커피를 3개 합니다. 한 개는 제 침대 옆에 갖다 놓고, 한 개는 제 화장실 거울에 갖다 놓고, 한 개는 제 책상 사무실에 갖다 놓고,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제 materialistic goal 집을 봅니다. 목표를 봅니다. 그리고 회사 나가서 제 책상에 있는 사진을 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끝나고 나서 저녁에 와갖고 침대 자기 전에 또 사진을 보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목표가 있으니까, 물질적인 목표가 있으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니까 드림 빌딩이에요. 드림 보드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고를 세우니까 놀랍고 감사하고 신기한 것은 제가 오늘 그 집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에요. 올바른 차를 탔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여기 계신 사장님들이 훨씬 더 이익하십니다. 더 베네핏이 많습니다. 왜? 내가 내 나라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작은 키가 아니에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근데 비행기에서 내려오면 흐뭇해요. 해피해요. 왜? 집에 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머리가 다 까매. 얼굴 생긴 것도 나같이 생겼어.
키도 저하고 비슷비슷해요. 와, 얼마나 행복한지. 그런 데에 의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제 보면 요즘 정말 여러 해피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올바른 회사, 올바른 문화, 정말 제일 탁월하고 제일 자랑스러운 이 사업 만나서 우리가 무슨 자세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자세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20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왜? 마음이 아파갖고 말하면 눈물이 흘려요. 대한민국의 유니스티를 갖고 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비행기를 탑니다. 좀 힘들었어요. 근데 와이프도 같이 온다고 그래갖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때 와이프가 첫 임신을 했습니다. 6개월 반 임신을 했습니다. 첫 아이입니다. 아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애를 잃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이걸 누굴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20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말을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첫 아들, 첫 아이를 대한민국에다 바쳤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업하시면서 무슨 자세로 하십니까? 희생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는 무슨 자세, 무슨 태도로서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희생을 혹시 하십니까? 예. 자, 제가 또 다른 말이 있는데요. 시간 때문에 또 다음에 얘기를 하게 하고요. 다 같이 이 시간에는 좀 다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일어나 주시고, 수고하셨고, 이번에 보니까 정말 엄청난 이벤트에 오셔서 동기부의 에너지를 받고 다시 힘을 얻고 사명감을 갖고 다시 사업장에 나갑니다. 다 각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이걸 한번 리마인드하고 리체크하기 위해서 이 엑서사이즈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칭 해보세요. 스트레칭 쫙 하세요. 예, 수고하셨고요. 스트레칭 하시고 그리고 이제 눈을 감아주세요. 눈을 감아주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왜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Why are you doing this business? 돈이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은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을 갖다 줄 수 있는 한 도구지 돈 자체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건강, 큰 집, 좋은 차, 효도, 자녀 교육, 여행, 사회봉사, 뭡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 얼굴을 잠시 그려보세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얼굴을 그려보세요. 자, 그리고 주먹을 꽉 쥐세요. 주먹을 꽉 쥐시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쳐다보세요. 제가 1, 2, 3 하면 있는 힘을 다하여 크게 yes라고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yes는 나의 결심을 대표하는 yes입니다. 그래서 크게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1, 2, 3 yes입니다. 1, 2, 3! 예, 좋은데요. 좋은데 모기들이 많아요.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합니다. 자존심 상하는 말 합니다. 근데 그들은 나의 미래를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나중에 성공을 하면 이 모기들이 나비로 변한답니다. 1, 2, 3! 1, 2, 3! 왜 나라고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됩니다! 하면 됩니다! 1, 2, 3! 1, 2, 3! 왜 나라고 성공 못했습니까?
누구는 남의 나라 가서도 성공을 했다는데 왜 내가 내 나라에서 성공을 못하겠습니까? 합니다. 됩니다. 원, 투, 쓰리. 원, 투, 쓰리. 내가 입이 없습니까? 발이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왜 못합니까? 합니다. 원, 투, 쓰리. 예스. 원, 투, 쓰리. 반드시 성공하십시오.